지난 28일 미국 워싱턴, 이날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는 뜨악한 장면이 연출되며 파국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 예정됐던 광물 협정은 아예 서명도 하지 않았죠. 사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 3,500억 달러는 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됐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모욕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공개적인 논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정상을 세워놓고 면박을 주는 것이나 자신을 도와준 국가의 정상과 언쟁을 벌이는 것이나 특이한 장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 후폭풍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미국이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동맹이라 하면 국가나 단체가 상호 이익을 위해 손을 맞잡는 협력 관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적 목적 아래 함께 가자를 외치며 서로 돕는 것이죠. 그런데 혈맹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냥 이익이 아닌 생사를 함께 나눈 피를 나눈 형제 의리에 가까운 관계죠.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맺어지는 말 그대로 강력한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동맹 혹은 혈맹은 누구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미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재빨리 참전했고 유엔 안보리를 움직여 무려 16개국 파병을 주도했죠. 전쟁 후 1953년 10월 1일에는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해 상호 방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미 동맹이 시작됐고 지금껏 한국 안보와 동북아 평화의 큰 축을 담당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한미 군사동맹이 주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흔히 말하는 핵 우산 아래 북한이 막무가내로 핵무기를 쓰기 어려워졌죠. 게다가 28,500명가량의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봉쇄하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협력, 첨단무기 도입, 기술 이전까지 미국은 사실상 한반도 안정의 핵심 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믿으면 정말 모두 해결될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헝가리인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적극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직접 개입은 없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1961년 쿠바에서도 망명 세력이 미국 CIA의 지원 속에 카스트로 정권 타도를 꿈꿨지만 그 지원이 제한적이라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참전했지만 끝까지 동맹을 지켜내지 못했죠. 결국 국가 안보의 핵심은 스스로 지키는 힘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이 예전에 자주국방을 외치며 무기 개발을 천명했을 때 정작 미국이 거의 무력을 동원해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주국방이라 함은 타국의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 없이 자국의 힘만으로 국가의 안보와 방위를 책임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력과 방위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지키는 것을 뜻하죠. 최근 이 자주국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치고 러시아와 직거래하는 듯한 태도로 유럽을 당혹해 했습니다.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일본, 김정은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쏙 빼놓아 국내 여론이 들썩였죠. 예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에게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했던 적도 있는데 북한과 독자 교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군사, 경제, 외교, 기술 모든 면에서 미국과 협력은 이미 필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과거에도 미국이 우리를 은근히 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핵이 없는 한국의 진짜 무서운 무기, 현무미사일 이야기입니다. 왜 미국이 우리 편인데 막았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엔 복잡한 국제정치와 전략 계산이 얽혀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현무1부터 현무5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는 북한 어디든 강타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듭났죠. 특히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 9톤대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무미사일 개발 과정이 늘 순탄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사거리를 늘리면 동북아 군사균형이 망가진다고 경고했고 일본도 안보 위협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역시 군비 경쟁 가속화를 일으킨다며 삐딱하게 보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극렬히 반대했죠. 더 놀라운 건 미국도 오랫동안 우리를 제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굴레 때문이었는데요. 아주 잠시만 한국의 미사일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처럼 작용했던 이 지침은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배꼽 미사일에서 시작됐습니다.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미사일 1호 배꼽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시작하자 한국 주변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남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분명 핵 개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냈고 소련 국방성은 남한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죠.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즉각 제동에 나섰습니다. 배꼽을 공개한 며칠 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ADD를 직접 찾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했습니다. 이어 카터 행정부가 보낸 사찰단 7명이 ADD를 뒤져보기도 했죠. 대체 어느 나라 기술이냐고 묻던 그들의 반응은 놀라운 반, 경계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컴 사령관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국방장관 노재현에게 보내는데 노 장관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탄두 중량 500kg 이하, 사거리 180km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답신을 보냅니다. 사실상 미국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서한이기는 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효력을 가진 문서가 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압박이 거센 데다 국내 기술은 초보 단계여서 온갖 우여곡절이 이어졌습니다. 연료가 폭발해 산불이 나는 등 돌발 사고도 잦았죠. 게다가 당시 한국은 미사일용 소재와 부품을 제대로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직접 철공소에 가서 수도관 파이프를 개조하는 기발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탄도 앞부분도 국내 업체가 만들기 힘들어 애를 먹었는데 결국 주물 기술을 응용해가며 어떻게든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12.6 사태로 국내 전국이 뒤흔들리면서 배꼽 미사일 개발도 잠시 멈췄는데요. 이후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미국에 잘 보이려는 의도로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버마 방문 중 일어난 아웅산 테러를 겪고 나서는 입장을 선회하는데요. 북한을 직격할 미사일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 결과 1985년 현무1 개발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미국의 제약은 계속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300km로 묶였고 장거리 미사일은 꿈도 못 꿨죠. 1995년쯤 미국은 한국이 현무2 개발에 미국산 부품을 썼다며 압박을 가했고 이대로 개발을 계속하면 F5 전투기나 K1 전차 부품 공급을 끊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로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약을 뚫고 미사일 기술을 차곡차곡 발전시켜왔고 드디어 2021년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면서 괴물 미사일 현무4, 이후 현무5, 그리고 현무6까지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남은 제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핵탄두 개발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MTCR 때문에 마음대로 미사일을 수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아이언돔 등 독자 전력을 갖추고 프랑스가 독자 핵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 우리도 안 된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요즘처럼 세계가 뒤숭숭할 때는 자주국방을 더 강하게 고민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보다 촘촘한 자주국방 강화를 꿈꾼다면 미국과의 관계 조율이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외교, 정보까지 얽힌 거대 네트워크니까요. 그럼에도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 더 높은 수준의 무기강국으로 발돋움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한층 더 강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